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방송 금산 전문가가 지금 하반기 주도주는 반도체를 주목해야 할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강의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금산 전문가의 의견 궁금하신 분들은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널 오셔서 이 라이브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진짜 쉬운 진단에서 종목 진단 듣고 싶다, 내 종목을 진단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유튜브 그리고 TV를 통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반종민 소장이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계속 종목 올려주세요. 먼저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고요. 네. 75만 9천 원에 20%입니다. 75만 9천 원 20% 비중 있으십니다.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네, 최근에 매수했는데 77만 원대에서 80만 원 가고 있었고 차에 타다가 갑자기 좀 내려가서 그래서 샀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네요. 그래갖고 최근에 보니까 작년 1월에 71만 2천 원까지 내려간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의 가까이 내려갔는데 그 정도 되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되나 해갖고 현금은 제가 60% 갖고 있거든요. 아, 네. 현금 60% 보유하시면서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틀 연속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큰 음봉을 만들어냈고요. 71만 9천 원 선에 마감되면서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거의 52주 신저가 부근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조 원 이상의 수주 소식도 있었는데 주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강화하고 있는 하락 추세에 추가 매수 가능할지 의견 확인할게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네. 사실 지금 사셨던 구간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부담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자꾸 바이오주 관련된 종목들이 왜 떨어지는지 좀 약간 좀 의심스러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실적도 좋다고 하고 요즘 최근에 또 수주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포인트는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이제 수급이 많이 몰리기도 했고 또한 이제 뭐 반도체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갖다가 오늘 지금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도 그쪽에서 좀 물량이 빠졌고 전체적으로 흐름들이 시장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2차 전지 쪽에 워낙 이제 포커싱이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쪽에 좀 많이 그 부분에서 수급이 이탈한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담 주신 분께서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분명히 저도 그거에 대해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삼성 바이오 로직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흔들리실 이유는 없으실 것 같으세요.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요인이 뭐냐면 현 정권과 전 정권에 따라 좀 어느 정도 포커싱을 좀 나눌 수 있는데 전 정권 때의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산업 쪽에 그 포커싱을 좀 많이 맞춰줬습니다. 많이 맞춰줬고 실질적으로 뭐 정부 정책도 나와줬고 그 당시 때 코로나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통해서 이제 많이 흘러갔었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 디지털 헬스케어나 디지털 바이오 쪽에는 많이 이제 그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은 순수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아닌 이상은 별다른 이슈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그 관련된 기업들을 어느 정도 좀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안 좋을 이유는 없어요. 안 좋을 이유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영향을 이렇게 받는 것은 사실상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 대다수의 이제 뭐 전환 사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다거나 재무적으로 나쁘다거나 또한 실적이 아예 없는 기업들이 대다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때문에 정부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실제 그 매출이 찍히고 이런 기업 위주로 좀 많이 밀어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시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해서 추세가 약간 꺾였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더 하락폭이 점차 이제 좀 줄여지고 거기에서 보합권을 좀 유지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은 그때 좀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3분기, 4분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일단 좀 먼저 기다려 주시면서 좀 차분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현금 비중은 좀 더 잘 보관을 하셔서 좀 유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쯤이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추가 매수 타이밍이 나올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추가 타이밍은 일단 8월에 제가 봤을 때 8월 증시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9월 넘어가는 시점이 또 추석도 껴있다 보니까 돈을 좀 써야 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9월 초 때까지 흐름이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만 된다 한다면 그때는 좀 매수를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제약바이오 옥석 가리기 가운데서는 분명히 살아남을 기업이라고 평가를 하지만 매수 시기는 늦추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예. 네, 잘 참고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힘찬 남자 시청자분 만나봤는데요. 60% 현금 비중을 갖고 계시고 20%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한 종목 있으실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저희가 진단해드렸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등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 지수 조정까지 일어나면서 제약 바이오에서 지금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옥석 가리기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수 시기는 적어도 9월까지는 늦추자는 전략 제시됐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만나볼게요. 한콩이님께서 와주셨습니다. 포스코 엠텍을 10% 보유하시고요. 24,950원 선에서 매수를 해주셨는데 오늘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장기, 단기 봐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분께서 매수하신 이후에 사실 뭐 좀 횡보하면서 등락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주가가 7% 넘게 오르면서 수익 구간이십니다. 포스코 엠텍 전략 주시죠.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를 보니까 29,950원이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타이밍이 충분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매도를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런 상황들까지는 좀 너무 24,950원이군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지금 했을 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추세의 흐름들이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먼저 이제 3만원까지는 좀 바라봐보자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원 돌파하는 안착 후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구간은 한 3만 5천원까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기업 자체의 흐름이나 이런 전반적인 그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뭐 일단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진짜 최악의 상황을 해서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2만원 아래 이탈을 했을 경우에 그때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추가적인 그 악재나 그런 게 반영이 된다 한다면은 15,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입니다. 3만원까지 바라보시고 그 다음 2차로 35,000원까지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배터리 주들 가운데서도 특히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포스코 엠텍은 포스코 그룹 내에서 어떤 역할이라고 판단하세요?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될 건데, 아마 그 2차 전지 이슈가 부각됐을 때 결국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 쪽에 이제 많이 포커스가 맞춰질 겁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그룹주들이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포스코 그룹주의 흐름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포스코 엠텍도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좀 희망적으로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튬 관련주 포스코 엠텍에 대한 진단 나왔는데요. 현재 추세 유지된다면 1차 목표 주가 3만 원, 2차는 3만 5천 원, 손절가는 2만 원 가능하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종민 소장이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께 위로가 필요한 날이라고 아까 방송 전에 얘기하시던데 빠르게 진단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저희한테 02325-8200번 전화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종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주신 분 계시는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트로보틱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21,667원에 8%만 샀었는데요. 네. 이게 한 25,000원에 제가 매도를 걸어놨었는데 안 팔렸어요. 예. 24,350원 찍고 내려버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럴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2% 추가 매수해가지고 더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그거까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말 많이 얘기되는 대장주격의 종목이 9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월 들어서 강한 반등을 줬습니다만 시청자분께서 걸어두셨던 매도가까지 못 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매도에는 일단 실패를 했고 오늘 종가가 5% 가까이 오르면서 21,600원 선에 마감됐는데요. 약간 손실이지만 오늘 빨간 반등 반갑습니다.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에서는 좀 부근이 오기는 했는데,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자 하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 한다면 그때는 좀 매도를 진행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25,000원까지 좀 보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일장이 아니라 지난 4월에 그 추가 상장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전환이 됐었고, 전환사천 전환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전환가액이 6,348원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현재 그 가격보다는 지금 3배 반 정도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 구간에서도 추가 상승 나왔을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이제 25,000원 정도 부근에서 매도를 좀 걸어놓으셨다가 체결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23,500원대 오면은 그때는 좀 매도 전략을 취하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도 그렇게 뭐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혹여나 지금 구간에서 19,300원대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한다면 그때는 손절을 좀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23,500원까지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기대치를 좀 낮추셔야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T-로보틱스의 12물량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가액을 봤을 때 현재 큰 수익이 나 있는 이 12물량이 언제든지 매물화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목표가는 23,500원 선 제시하고 있고요. 또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노리기에 쉽지 않은 구간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와주신 분이신데요. 임준현님, 현대모비스를 27만 1,8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요. 30% 비중 가져가십니다.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자동차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났고 이 종목 역시도 다시 한번 박스권의 상단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바닥권은 21만 원대 기록을 했는데 오늘 종가는 0.21%가 하락한 23만 2,500원 선 종가를 찍었습니다. 현대모비스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 이제 정부 산자부에서 발표를 했던 것이 자동차가 이제 전년 대비 6월에 대해서 수출이 58% 증가를 했나 그랬을 겁니다. 그만큼 자동차가 판매량이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현대모비스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부품이나 그런 기업들 자체가 일시적으로 좀 떨어지거나 그렇긴 하지만은 사실상 실적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홀딩 전략을 통해서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좀 구간이 높아서 지금 저는 일봉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27만 1,800원 클릭을 하니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체크를 해보니까는 좀
그 보유하신 지 꽤 오래되셨던 것 같으세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자동차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살아 있으니까, 또한 이제 전기차나 여러 가지 자동차의 트렌드들이 많이 변하면서 그 안에 있는 전장 부품들이나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 좀 많을 가능성이 있고, 그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벤더사들이든 부품사들이 굉장히 좀 포커스를 통해서도 많이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더 기다려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27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잘 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만 잘 유지를 해서 추세만 우상향 추세를 전향만 해준다 한다면은 27만 원 본전이라고 얘기 좀 그러는데 평균 단가까지는 좀 기다려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본다라는 것은 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일단 희망을 갖고 기다려보자. 자동차의 전체적인 흐름들은 산업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목표가는 불가능할까요? 예, 일단 27만 1,800원부터 도달하고 그때 이제 한번 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 2분기 실적 개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도 2분기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현대모비스에 대한 전망 나오고 있고요. 또 친환경차 부분에 마진 개선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가 1차적으로 매수가 부근인 27만 원, 이 선 부근에 왔을 때 다시 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삐삐님이신데요. 한미반도체 31,400원에 7% 비중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유하시고 계시는 상황을 저희한테 남겨주셨고요. 따로 고민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종목은 0.3% 상승을 보이면서 29,350원 선에 마감됐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이분 손실을 약간 입고 계십니다. 10%는 채 안 되는데요. 한미반도체 어떻게 대응할까요? 좀 너무 높은 구간에 매수를 하시긴 하셨는데요. 오히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중을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 않으셔서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상은 반도체 실적과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그 미중 관련된 그 반도체 전쟁에 따라 갈륨에 대한 이슈 때문에도 지금 미국에서 소란스럽거든요. 특히 이제 뭐 엔비디아든 뭐든 굉장히 좀 그 미중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앨런 장관이 중국에 가 있다 보니 이 결과에 따른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만약에 추가 하락은 좀 어느 정도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지금 워낙 이슈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는 7% 정도 이제 비중을 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26,600원대 지지하게 된다면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긴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잠정 실적에 대해서 지금 오늘 발표를 했지만은 오히려 저는 예상 외로 생각보다는 영업이익이 잘 나왔네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이제 작년보다는 아닙니다. 작년보다는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했지만 그 상황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업황 기대감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에 관련된 이슈도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이제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나는 매수했어라고 생각한다면은 추가 매수의 타이밍도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에서 아마 7월 27일 날 2분기 실적이 확정이 되면은 컨퍼런스 콜이 좀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주가 흐름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거기에서 이제 감산에 대한 포인트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된다 한다면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다시 또 재반영되면서 올라가게 된다 한다면 그때는 좀 추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평단을 낮춰서 좀 진행을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26,500원대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 한다면 다시 32,000원대는 그 추가 매수한 만큼의 매도를 좀 진행하시고 그 위를 앞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 투자 가능할까요? 라고 삐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어떨까요? 장기 투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라는 게 결국은 한 달을 장기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두세 달을 장기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심지어는 15일도 장기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제 어떤 분은 7일도 이제 장기로 보시는 분은 있는데 정확하게 삐삐님께서 네. 기간을 남겨주셔야 되겠어요. 장기의 기간을. 제가 보기에 연말까지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그때 되면은 반도체 업황이 살아난다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올 초에 계속 얘기를 했던 게 3분기부터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3분기부터 회복이 딱 전환이 돼서 갈 것이다 얘기했는데 네. 6개월 이상이요.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4분기 때도 그렇게 실적이 뛰어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차분하게 좀 길게 보시면서 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추가 매수와 다른 시점대는 제발 26,500원대 흐름을 잘 잡아서 가는 그 시점대를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7월 27일 때인가 그때 컨퍼런스 콜 때 삼성전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때를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6개월 이후의 목표가는 얼마쯤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6개월 이후의 목표가 그러니까 뭐 내년이겠죠. 그러면 내년인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32,500원까지 32,150원까지 잘 도달을 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보기엔 35,000원대까지도 봐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반도체 후공정 장비 기업으로 AI 모멘텀, 그리고 반도체 업황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26,500원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전략이 나왔고요. 목표가는 일단 추가 매수한 분량을 32,000원에 매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35,000원 정도까지 보유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과 또 엔비디아의 이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세요? 대상요. 대상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예, 18,500원에 한 20% 정도입니다. 네, 대상이라는 기업에 20% 투자를 해주셨는데 좀 예. 아마도 최근 흐름이 실망스러우실 것 같아요. 예, 예. 예,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이게 장기로 가져가면은 그 배당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샀거든요. 네. 그 어떻게 괜찮을라나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궁금해가지고요. 네, 혹시 매년 배당 받으실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 건가요? 연말까지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요새 금리도 그렇고 그러길래 네. 올해는 연말까지 보유하면서 금리보다는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또 차익까지도 아마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금 주가가 6월 이후에 7월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16,480원 또 오늘 종가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 종목 때문에 지금 10% 넘는 손실이신데요. 대상 연말까지 보유 가능할까요? 혹시 지금 선생님께서 좀 비중을 반 정도 줄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예, 예. 제가 보기에는 비중을 좀 반 정도는 줄여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그 주가 흐름이 계속 좀 우하향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 이탈을 할 것 같은데 되게 좀 아쉬웠던 게 저도 대상이라는 기업들을 좀 살펴봤었거든요, 이전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소금, 천일염 관련된 이슈 때문에 대상도 어떻게 보면은 그 관련된 장회사니까 간장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비중은 좀 줄여주시되 하락폭이 좀 어느 정도 막아지고 추세가 좀 어느 정도 보합권으로 계속 유지가 됐을 때는 그때 추가 매수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포지션이 좀 굉장히 좀 강하고 사실상 제가 좀 보는 지표가 있는데 지금 보는 지표 봤을 때 지금 아마 차트로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하락 추세의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수급 주체가 계속 좀 이탈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을 봤을 때는 당분간 좀 조정이 길 수 있으니까 반 정도만 좀 매도를 하셨다가 나중에 좀 더 지켜보시고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시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목표가가 나가지 않네요, 시청자님. 예, 일단 연말까지는 보유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계속 기다려봐야죠.
연말이 아니라도 그 비전이 있으면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손절하기는 늦었다는 의견인 거잖아요. 사실상은 좀 손절을 전 손절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우니까 맞아요. 일단 그 20%의 비중을 갖고 계시니까 10%만 좀 일단은 털어내자, 좀 보내주자라는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약간 수줍어 하시는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대상 지난해만큼 배당을 준다면 현재 주가에서 4.85%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이 배당 연말까지 보유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손실을 좀 채우실 수가 있고 추가 매수 타이밍은 좀 더 지켜보자라는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중을 또 당장 일단 반 정도는 줄이고 그 비중 가지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 여력을 만들어보자라는 전략이었고요. 외국인 기관의 자금 이탈 나오고 있는 대상에 대한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종목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전화 02-325-8200번 전화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거나 매수 고민하시는 종목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남겨주세요.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사랑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덕양산업 8,950원에 5%. 단기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목표가 정하기 힘들어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덕양산업의 종가가 9,000원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9,080원, 1.5%의 하락인데요. 약간 수익이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목표가를 잡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전에 그 고점이 어디였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그 6월 7일 날 그 1,570원대가 최고점 갱신을 하고 있는 이후로부터 좀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상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매집 주체나 그런 흔적들은 없고 오히려 기관과 외인의 수급 형태가 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상향 추세나 전향을 했을 때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현대차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좀 재밌게 보고 있었던 기업 중에 세종공업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세종공업이 주주로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공업과 차트 흐름이 뭐 비슷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세종공업에 대해서 차트도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서 덕양산업도 역시나 비슷한 흐름들은 아니지만은 그 추세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2분기 현대차든 뭐든 자동차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은 추가 상승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이런 게 좀 있죠. 그러니까 10,000원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좀 그 넘어가는 시점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원 단위든 뭐든 이런 1,000원 단위든 이렇게 변할 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느 정도에 대해서 그 단기적인 접근으로 좀 하셨던 것 같으니까 제가 보기엔 1,500원대나 1,300원대 이 부분대 좀 매도를 하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은 자동차 부품주 탑픽이 세종공업이세요? 제일 좋아하는 거는 현대위아를 좋아하죠. 현대위아. 네. 물론 이제 현대위아의 경우에는 1분기 때 실적 정말 기대했는데 느닷없이 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고꾸라졌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자동차나 이런 부품들 쪽에서는 산업 전망이나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수출 통계를 봤을 때도 워낙 좋으니까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는 계속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덕양산업 자동차 부품 OEM주인데요. 추가 상승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1,300원에서 1,500원 선 잡았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 와주신 분이십니다. 큐렉소를 올려주셨네요. 18,500원에 10% 비중 있습니다. 진단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큐렉소가 최근에 22,000원까지 고점을 찍었습니다. 넘어서면서 움직였다가 오늘 2%의 하락, 다만 낙폭을 줄이면서 양봉을 기록했고요. 18,80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조정을 받았지만
일단 낙폭 축소가 눈에 띄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수술 로봇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고영까지도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큐렉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6월부터 굉장히 좀 핫했던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최근에 이슈를 뭐 살펴보면 미용 의료기기든 의료기기든 포커스도 많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그만큼 해외 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미용기기나 의료기기 쪽에서도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한 것이지 않은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기간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사실상 다른 그 의료기기나 관련된 기업들은 좀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라갔다가 한번 올라갔다가 세게 올라갔다가 그랬던 그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오히려 큐렉스의 경우에는 급하게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구간인데 목이 메이네요.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가파르게 올라가서요. 근데 지금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한 번 정도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지금 매수를 하셨던 부근 자체가 7월 3일부터 7월 3일부터 6월 30일, 그러니까 이 사이 때 갭상승을 띄웠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좀 어느 정도 메워가야 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현재 그 구간을 좀 메워주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린다 한다면 일단 21,000원대까지는 좀 지켜보자. 그때는 좀 매도를 진행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러한 상황들을 했을 때는 손절 구간이 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 구간을 좀 말씀드릴 때는 지금 18,500원 정도 되시니까 16,600원대 아래로 내려왔을 경우에 그때는 좀 던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8,600원 손절가 주시는 건가요? 16,600원. 예, 16,600원 손절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큐렉소 오늘 또 이슈가 나왔는데요. 로봇암, 그러니까 이 팔입니다. 로봇팔 200대 동시 주문을 뉴로메카에 했습니다. 이 큐렉소라는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수술 로봇 큐비스 조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급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죠. 오늘 주가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1차 목표가는 21,000원 선 제시했고요. 손절가 16,600원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미리 저희한테 주신 분이시네요. 롯데건강개발을 12,200원에 매수를 하신 시청자분이시고요. 20% 비중 있으십니다. 롯데관광개발 전략 세워볼게요. 오늘 1.7%가 하락하면서 106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여행 얘기를 했는데 여행, 레저, 카지노 쪽의 종목입니다. 롯데관광개발 전략 주시죠? 일단 제가 봤을 때 롯데관광개발은 지금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좀 손절을 고려를 해드리겠고요. 사실상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여행 수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은 국내에서도 그렇게 이제 오히려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분들께서 이제 해외 쪽으로 좀 많이 여행을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혜를 받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그 롯데관광개발은 좀 제주 드림타워와도 좀 연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연관이 좀 있는데 그 제주 드림타워에 대해서도 최근에 오히려 제주 관광객들이 좀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심지어는 중국 관광객들이 좀 와줘야 되는데 중국에서도 좀 어느 정도 그렇게 오지를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좀 다소 많이 아쉬울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가능히 하시다면은 손절을 좀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해야 할 종목으로 분류를 해주셨네요. 실적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실적도 실적인데 일단 네. 지금 그러니까 분위기상은 그렇게 좀 좋지 못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손절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수급 주체나 이런 상황도 그렇게 별 특징도 없고 사실 관광객이 좀 많이 와서 그거에서 훈풍이 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이슈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소외된 그 종목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딱 자른 무처럼 전략을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제주 여행을 뭐 이미 그래도 많이 좀 차 있다고는 하던데 여름에 너무 더워서 계획하지 않는다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네. 저는 오히려 여행 가고 싶은데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주도 네. 갈 돈이 이렇게 좀 얘기하면 너무 좀 시크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제주도 가는 금액에 따라 차라리 일본을 가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네. 이게 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좀 어느 정도의 그 부정적인 이슈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7월에는 지금 여행을 좀 갔다 오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말씀드리자면 주식장도 좋기는 하지만은 가끔은 좀 쉬어 가시면서 여행도 좀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 관광 개발입니다. 52주 신저가가 8,000원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오늘 봤던 다른 뭐 대상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와는 다른 평가가 나왔습니다. 실적은 계속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따라서 롯데 관광 개발 손절 의견을 제시해 주셨네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휴림 로봇이요. 매수가 얼마십니까? 2060원. 비중은 얼마실까요? 90%요. 네, 비중 많이 실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손실이 있으시네요. 예, 많죠. 아, 네.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뭐 언제쯤 이게 반등이 있을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 예. 종목 가지고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 종목이 예전에 저희한테 진단이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손실폭은 10%대인데 비중이 높습니다. 대응 어떻게 할까요? 일단 그 좀 답답하실 것 같으세요. 답답한 것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혹시 지금 현재 이 기업에 대해서 손절을 좀 감행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일단 지금 비중이 90%이신 것 같은데 이 비중에 대해서 혹시 계속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일단 로봇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휴림 로봇의 경우에도 이제 그 당시 때 제가 알기로는 감사보고서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감사보고서 시즌 때 3월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그때 이 기업이 굉장히 감사보고서를 늦게 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보고서를 낸 다음에 환기 종목으로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보고서를 통과를 하면은 군용 로봇이든 이쪽에 좀 휴림 로봇이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르게 좀 흘러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비중을 반 정도는 좀 축소를 시켜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올해죠. 그 내년 1월까지 일단 비중을 먼저 반 정도 줄여주시고 내년 1월까지 별다른 흐름을 보여주지 못한다 하면은 1월 달 정도 때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기업이 적자인 흐름들도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실적이 좋지 못하거든요. 근데 유난히 이 휴림 로봇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들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비중은 반 정도 덜어내신 다음에 1월까지 흐름을 지켜보셨다가 그때도 반등 시점이 나오지 않는다 한다면은 그때는 좀 미련 없이 그 손절을 좀 감행을 하자, 매도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가 휴림 로봇을 꽤 많이 진단을 해드렸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평가가 좋지 않았던 기업이긴 합니다. 네. 예, 지금 안 그래도 힘드실 텐데 이런 진단이 좀 더 힘드실 수도 있지만 이거 잘 이겨내셔야죠,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예. 네, 사실 반종민 소장이 좀 나쁜 종목 이런 거 정말 잘 감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런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휴림 로봇 당장 절반 비중 축소하고 내년 1월까지 큰 흐름 없다면 완전히 정리하자라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한 주간 정말 정신없이 흘러왔습니다. 네, 다음 주는 어떤 계획으로 대응을 해볼까요, 소장님?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양 지수 모두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 2거래일 연속 그 기관과 외인의 동반 그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매도세가 좀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도 어떻게 보면은 좀 매도의 그 매도 포지션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몸을 사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중국에 지금 간 그 앨런 장관이 어떤 지금 코멘트가 나올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코멘트가 좀 더 좋게 나온다 한다면은 월요일이 조정 나왔을 때 그때 다시 또 반등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나쁘게 코멘트가 나온다면 어떤 걸 예상할 수 있나요? 예, 나쁘게 나온다 하면은 아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반도체와 관련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원과 관련된 이슈겠죠. 그 자원과 관련된 이슈에서 우리는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 이러면은 진짜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다시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미국을 한번 가야 되는 상황이 될 건데, 그때까지 또 이제 그 보릿고기의 스타일로 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정이 좀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됐을 때는 오히려 기회다 생각을 하고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닥은 좀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반납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코스닥 종목들 투자를 하실 때 대부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아, 코스닥 지수 상승을 하는데 내 종목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리고 상승한다면서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상승 주체를 이끄는 것은 지금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에서 지금 많이 포커싱을 잡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시가총액,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2차 전지 기업들이 굉장히 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을 올라갔을 때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느냐,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내 종목은 굉장히 좀 하락폭을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지수와 다르게 지금은 지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내 종목이 더 하락폭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의 상승 흐름을 본다면은 반드시 2차 전지 섹터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시장을 좀 접근하시기 바라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변동폭은 매우 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좀 그 컨콜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굉장히 좀 방향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은, 그때까지는 계속 그 섹터별로 순환매의 흐름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매의 흐름들을 유지를 한 번 더 흔들어 준다 한다면은 사실상 그 폭에 대해서는 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1% 이상 빠져,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내 종목은 2배에서 3배 정도는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코스닥이 1% 빠졌다 그러면은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이 아니고 내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 섹터에 포착이 됐다 한다면 적어도 3% 4%까지는 하락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외주 갖고 계시면은 지금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2차 전지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이게 여쭤보고 싶어요. 제일 어려운 내용이고요. 네. 사실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분들께서 이쪽이 좋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더 많이 편성을 하겠어 라고 하시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비중을 딱 고루 분포하게 나눠서 20 내지 30을 각 섹터별로 좀 집어넣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그거는 네. 예전부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네.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한 섹터, 2차 전지는 제가 봐도 지금 들어가도 될 것 같고, 반도체도 좀 들어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섹터가 상승을 했을 때 다른 섹터가 하나 무너지면은 그 상승을 했던 그 수익 가지고 다른 섹터에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전략을 좀 취하시면서 견뎌내시면 제가 보기엔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시겠고요. 결국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 중소형주,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조선주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 다만 무리하게 비중만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씩 비중을 모아가시면은 굉장히 올해 하반기 때는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당분간 보수적인 관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미중 갈등 심화시 매수 저울질 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2차 전지가 올라가면 다른 코스닥 종목의 소외 가능성, 그에 따른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그리고 재충전하셔서 월요일장 마감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